안녕하세요. 3월 29일 지지난 일요일부터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오늘 오후 5시까지의 HLB의 전자투표는 마감을 합니다.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전자투표에 해당이 되고요. 가급적 생각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또는 이사의 보수 승인 등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정확한 냉철한 주주의 권리 행사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쁘시더라도 간밤에 유럽의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 이상의 상승으로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하락 안정세를 보였고요. 현 시간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가 9%의 하락을 한 103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고 브렌트유 역시 9.12% 하락을 한 106.66달러 모두 다가 110달러 아래로 유가는 안정이 됐고요. 한 달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분위기는 러시아의 패전의 양상으로 점점 가닥이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022년도에 유럽에서의 전쟁의 도발은 실리를 잃은 그러한 모습, 동조화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 이것에 대한 러시아의 큰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또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의미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유럽의 증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먼저 보이는 다우존스는 84포인트 0.27%, 나스닥은 185포인트 1.31%, S&P 500 지수는 32포인트에 0.71, 미국의 3대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랫꼬리가 길면서 음봉으로 보였지만 오늘은 그곳을 감싸 안는 이러한 모습, 전형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렇게 나스닥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코스닥 시장을 보시겠지만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오늘 화요일 우리 증시 즉 코스닥 시장의 모습은 어찌 될 것인가. 다우존스의 지수 차트 한번 역시도 지난 금요일 강보합을 형성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몇 개 정도만 본다면 영국은 마이너스 0.14, 독일 0.78, 유로스톡스 50은 0.5로서 이렇게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 강보합이 많은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주수 유럽에 갱신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영국은 마이너스 0.14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3월 26일을 거래 정지됐는데 여기 업데이트로는 3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일단 패싱하고 그리고 오늘 3월 29일 업데이트된 곳을 이와 같이 보게 되면 네덜란드가 오늘 0.4%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핀란드 0.89, 덴마크 1.75, 벨기에 0.27, 포르투갈 0.9, 스웨덴 0.87. 유럽의 증시는 전반적인 강세의 흐름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은 역시 강보합의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그러한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 자체가 상승의 일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 시장의 모습을 살펴본다라면 고객 예탁금은 1조 7,571억 원이 증가해서 63조 3,400억 원에 해당을 하고 신용융자는 1,454억에 더욱 늘어서 21조 5,372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27.3원에 해당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에 그리고 나스닥이 1.31로 가장 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 나스닥의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나스닥의 움직임이죠. 지난 금요일도 물론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그러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미 이곳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는 61선도 돌파한 그러한 모습, 이제 5일선이 61선을 돌파한 골든크로스인 상황에서 일신, 5일신 양음 이와 같이 전형적인 나스닥의 회복, 현재 나스닥은 14,354포인트, 이 고점에서 이곳까지 대략 15%도 아닌 13% 정도의 지수 하락에 해당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현재 어제 하루 정도 음봉이고 5일선을 깼지만 유럽 증시와 미 증시의 동조화로 오늘은 강한 반등으로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61선이 1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오늘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코스닥은 역시 5일선 11선이 모두 우상향인 전형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제 전자투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이어가겠고요. 어느 한 분께서 또 간절하게 어제의 정오의 그러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주주총회 장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의 7층 J아트홀에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수요일이고요. 내일입니다. 오전 9시까지입니다. 주요 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7호 의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이사회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현재로서는 올해의 이러한 부분은 반대 의견이지 않느냐. 대표이사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이 30억 원에서 50억 원, 20억 원의 증가, 이사에게는 20억 원에서 30억 원, 10억 원이 증가하는 그러한 지급에 정관의 일부를 변경한다는 것이고,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사 보수 승인에 찬성을 하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주주들을 조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바라면서 이와 같은 주요 의안 중 제2호와 제4호 의안에서는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던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서 이번 연도가 전자투표에 어찌 보면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다른 기업에 매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이것도 예전엔 전자투표도 했었는데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고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에서 직접 참석장에 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직접 행사하거나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위임장에 의거할 수 있는 간접 행사로 제한한다. 이와 같이 HLB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회사의 그러한 임원들, 이사, 대표이사의 마음대로 이렇게 의도대로 의사 진행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소통을 하게 된다라면 나쁜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분명 이것에 대해서 나쁜 의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기업에 조금 어필하는 울부짖는 울분의 소리라 이렇게 들으면 좋으실 텐데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주주총회 오늘 오후 5시까지이고요. 네이버에서 가급적 컴퓨터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의 창에 이와 같이 온라인 주총장이라고 쓰시거나 삼성증권 전자투표를 이곳에 쓰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온라인 주총장 이렇게 점이 2개 정도가 앞에 있습니다. 왼쪽에 점 이것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주주총회 참여를 손쉽게 서비스 가입 로그인 창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점이 맨 왼쪽에 파란색으로 찍히게 되면 온라인 주총장이 일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왼쪽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주주 로그인, 발행회사 로그인 그러면 왼쪽 탭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 3개가 나옵니다. 흰색, 청색, 노란색 가급적이면 공인인증 로그인 우리가 은행에서의 집에서 이렇게 송금을 할 때처럼 공동인증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 이곳에서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창이 뜨면서 HLB 제37기 주주총회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러한 그림이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무언가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제법 귀찮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또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은 나의 주주총회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날 했고요. D-Day -9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HLB 제37기 주주총회가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전자투표 기간 해가지고 2022년 3월 20일에서 일요일에서 3월 29일 오늘 17시까지를 하게 되고 또 쭉 내리시게 되면 주주총회 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누르시거나 또는 내려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안건 7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그리고 5, 6, 7 7번째는 기타로 인해서 주식 매수 스톡옵션에 관한 승인을 해달라는 그러한 안건이고요. 이것을 아래에 보면 투표 행사와 위임 행사가 있는데 왼쪽 투표 행사에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투표 행사할 수가 있고 HLB 제37기 주주총회 누구누구님 세로이님 또는 박성호님 이재상님 이렇게 의결권 보유 내역 고유 식별 번호는 주민번호에 해당을 하고요. 보유 주식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조금 상이하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보유 주식수는 2021년 작년 12월 28일 기준 일자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수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조금 더 의구심이 되면 증권사에서 12월 28일까지 제 주요 보유 주식수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주총회 안건 정관 변경 2번에서 클릭을 누르시게 되고 4번을 이곳을 누르시게 되면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관 일부 변경 두 번째에서 찬성을 하겠느냐, 정관의 일부 변경을 난 일단 반대를 하겠다, 반대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보수 승인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행사 의결 가능 의결권은 보유 주식수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투표를 마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투표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대표이사나 이사분들을 내쫓기 위함은 절대 아니고요. 2022년 앞으로 2-3년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면 K바이오가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주와 소통하지 않고 이정정부나 만들고, 물론 HLB 얘기는 아니지만요, 조금 더 주주와 소통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면 주인이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임원진이나 대표이사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K바이오 시대가 이런 부분 주주와 소통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나갈 테면 나가라,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 하는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을 지은 것은 30몇 채에 걸친 주주들의 몫인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은 참여하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이사회나 임원진들의 경각심을 조금 일깨워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었으면 꼭 바람하는 바람입니다. 유럽의 증시 현재 시간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 9%의 하락 103.49달러, 브렌트 역시 9%대의 하락 106.75, 110달러 선이 무너졌고, 유가가 안정적이고 일단 100달러 하회하고 90달러 하회를 방향을 틀어 나와야 되겠죠. 오늘 미증시의 안정적인 이렇게 14,000대까지 올라왔던 모습, 그리고 유럽 시장 역시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적에 우리 시장이 좀 더 낙폭이 크지 않았나. 우리 시장이 물론 큰 상승의 흐름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낙폭이 좀 컸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61선도 코스닥은 61선 넘은 상황이고요. 거래소 역시 61선에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 오늘 화요일 기대감을 가지면서 7일 동안 HLB에 꾸준하게 내렸던 부분이 오늘 29,850원 선에서 반등의 여지, 다시금 61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보여지게 된다라면 아직 그래서 실망을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우상향인 현재의 주가는 21선 아래에 있지만 5일선에 흐르는 21선 중에 5일선의 움직임이 점점 이렇게 하면서 하방 경직이 되고 상승하면서 이와 같이 터닝을 하게 된다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최적의 모습, 오늘도 역시 3만원 아래에서 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3만원 아래 정도면 충분히 단기일지라도 매수 관점으로도 가급적이면 29,000원이겠지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 부분은 이미 일봉상에서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지는 오래이고요. RSI 이러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과매도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 글로벌 시장 상황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오늘은 강한 7거래일을 하락을 했던 반등의 모습, 코스닥 시장의 지수의 크기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오후 5시까지 투표, 주주들의 권리를 마지막일지도 모를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투표를 하셔서 주주들의 의지를 운영자들에게 또는 이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꼭 주주들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